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YBM 송 국어 강의로 찾아왔습니다. 자, 국어는 우리가 이제 A Walk into History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 속으로의 산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문법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법으로 바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처음 문법은 우리가 수요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수요동사가 무엇인지 일단 먼저 알고 가면 이 문법은 굉장히 간단한 문법이 됩니다. 자, 수요동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동사 중에서 수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주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쓰는 단어들은요, 우리가 이 동사가 필요한 정보가 두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동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5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혼자 하는 동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일형식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요 혼자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 뒤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동사 하나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소개를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 어떻다라고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내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말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삼형식 동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하는 동사들인데 얘가 이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목적어 동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이 뒤에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혼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대상이 필요한 상호작용을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동사를 가장 처음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형식 동사 혼자 하는 동사는요 go, run 같은 이동의 동사나 sleep 같은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은 I run 하면 난 뛴다 끝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뛰고 무엇을 뛰고라고 하는 이런 부사들은 이제 뒤에다가 얼마든지 붙여줄 수 있지만 이 run이라는 행동에 연관된 사람은 주인공 딱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형식 동사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look과 같은 동사, 보인다. 그죠? 그 다음 become, 되다. 이런 동사들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보이고 어떤 게 되는지를 우리가 뒤에 넣어줘야 되죠. 그걸 우리가 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buy나 아니면은 뭐 뭐가 있을까요? meet, need 이런 동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 내가 사는데 무엇을 사는지,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need인데 필요한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라고 하는 이 무엇을들이 필요한 동사고요. 우리가 오늘 보는 수요 동사를 우리는 사형식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형식 동사는요. 목적어가 두 개인 동사인데 주다 동사예요. 자, 왜 주다라고 하는 건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로 하느냐? 자, 이 친구들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다라고 하는 건 내가 실제로 주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 물건이 필요하고요, 줄 때는. 물건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더 끼어 들어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누구에게 주는가라고 하는 이 물건을 받는 대상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다라는 느낌, 한국어의 주다라는 느낌으로 끝난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해요. 목 1, 목 2.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주면 우리가 순서대로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런 친구의 대표적인 친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give입니다. 아니면 teach도 있고 tell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다, 가르쳐 주다, 가르치다 말고 가르쳐 주다라고도 쓸 수 있죠. tell도 말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buy 위에 우리가 무엇을 사다라고 했던 친구를 사주다라는 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동사들이 우리가 사형식으로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에서 해주다라는 느낌으로 쓰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이제 그 물건을 전하는 느낌이거나 지식이나 물건 어떤 것들을 전하는 느낌이면 다 사형식 동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사형식 동사, 주다 동사라고 하고 이 주다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조금 어렵게 이제 그 한자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수여라고 얘기를 해서 수여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요 동사는요. 이 수요 동사는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있는데 자, 이 말은 우리가 이 말 안 기억하셔도 돼요. 간접 목적어가 바로 뭐냐면 누구에게 라는 뜻이고요. 직접 목적어는 우리가 무엇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항상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사, 내가 어떤 주다라는 동사를 꺼냈을 때 이 뒤에 먼저 말해준 대상이 누구, 바로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해주는 대상이 바로 무엇, 내가 진짜 주는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접 목적어, 왜 얘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냐면, 내가 준다라는 행동은요 사실은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무엇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이 행동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니까.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라고 하는 두 번째 간접적인 느낌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걸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명칭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 주다라는 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순서로 명사 두 개를 착착 꺼내주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아, 처음에 나온 대상이 받는 사람이고 뒤에 나온 대상이 무엇을이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A guide gives Tony a 청사초롱. 자, 보시면은 give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명사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청사초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요, 이 give 뒤에 토니가 나오면요, 이 토니를 주다, 토니를 누구에게 줘버리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토니는 사람인데 주면 안 되죠. 그죠?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뭐 노예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청사초롱이라고 하는 명사를 하나 더 듣자마자 얘가 바로 받는 대상이 되고 얘가 우리가 무엇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자연스럽게 토니에게라고 해석이 돼요. 어떤 전치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순서만 지켜주시면 토니에게가 됩니다. I will show. 자, 이번엔 show가 나왔어요. show는 보여주다. 주다 동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this garde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부모님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this garden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여줄 것이다, 나의 부모님에게 이 정원을 이라고 썸데이는 이제 부사가 붙은 거죠. 언젠가.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give 뒤에 누구에게 무엇을, 지금 잘 보시면 누구에게 무엇을 순서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죠. 두 문장 모두.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문장을 I will show this garden my parents 라고 이렇게 쓴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선생님 저는 이거를요, 이 가든을 나의 부모님에게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해봤어요 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한국어가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도 괜찮은 거고요, 영어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잘 보시면은 부모님께 이 정원을 봐보세요. 부모님과 정원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누구누구에게와 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우리는 얘가 순서가 아무리 바뀌어도 무엇을 주는 거고 누구에게 주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봐보세요. This garden 뒤에 뭐가 있나요? 없죠. My parents 뒤에 뭐가 붙어 있나요? 없죠. 우리는 순전히 순서를 통해서만 얘네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정원에게 나의 부모님을 보여줄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수요동사로 쓰는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입니다. 주다, 말해주다, 보내주다, 그 다음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가져다주다. 그죠? 가져와 주다. 그 다음에 빌려주다. 그 다음에 넘겨주다. pass는 우리가 이제 옆으로 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read, 선생님 read 읽다 아닌가요? 얘를 우리가 읽어주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write는 써주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buy도 있어요. buy를 우리가 사다 아닌가요? 얘를 사주다라고 쓸 수 있고요. make는 만들다, 만들어주다. get은 뭔가요? get은 얻다죠.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얻어다 주다 혹은 없는 것을 가져다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bring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그러니까 이 bring과 get을 나중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bring은요 내가 가진 물건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건을 가져다 줌. 이 get은요 나에게 없는 물건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없는 내 것이 아닌 물건을 구해다 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cook은 우리가 요리해주다, find는 우리가 찾아주다, 그 다음 sing은 노래를 불러주다. 그죠?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선생님 ask는 물어보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죠. 근데 얘는 주다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inquire는 무슨 뜻이에요? inquire이 ask랑 같은 뜻이에요. 이 inquire는 우리가 문의하다라고 한 뜻이어서 누구에게 무엇을 문의하다. ask you a question. 너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주다가 아니라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무엇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다 씁니다. 그죠?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이 친구들 이외에도 뭐 조금 더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보면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머릿속에 쌓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문법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이 순서를 바꿀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I give candy. 자, 나는 캔디를 준다. 자, 이 문장은 전혀 어색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죠? 나는 캔디를 준다. 단지 그냥 누구에게 주는지가 빠져있을 뿐인데, 근데 그렇지 않다 해도 문장이 완성이 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친구들은요, 원래 이 바이도 생각해보면 사주다가 아니라 원래 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까 제가 그 문장의 형식에서 말했던 삼형식 동사들, 즉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대상인 목적어 하나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그 친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I gave a candy. I gave a letter. 아니다, 뭐 할까요? I gave some money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거를요 우리가 항상 I gave him some money 이렇게만 써야지 우리가 누구에게를 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순서를 흐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흐트리는 거냐면 우리가 I gave라고 하고 some money를 놔주면, 자, 여기다가 우리가 힘을 그냥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형식에 따라서 이 명사라고 하는 건요 문장에 아무데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위에 거와 똑같이 명사가 두 개가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돈에게 글을 주다 이렇게 해석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요 아까 말했듯이 기분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도 되지만 무엇을 주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강제적으로 부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명사를 부사로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에다가 얘에게 필요한 알맞은 전치사를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건데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돈이 가는데, 이동을 하는데 목적지가 어디예요? 누구한테 가요? 그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문장이 이렇게 바뀌어요. I gave some money to him. 이렇게요. 단지 여기서는 잘 보시면 이 gave라고 하는 친구, 주다라고 하는 동사 뒤에요 some money라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some money가 되고요. 그러고 우리가 뒤에 보니까 힘이라는 명사가 그냥 위에처럼 명사가 두 개가 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힘이 gave가 아니라 to라고 하는 친구에 먼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치사하고 명사는 합쳐지면 하나의 부사가 되죠. 그렇죠? 부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부사는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따질 때 세지 않는 수식어기 때문에 주어는 동사했다 목적어를 이라고 하는 이 4형식의 문장이 몇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3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누구의 힘 때문에? 전치사의 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문장을 이렇게 3형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두 개를 따로 하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I gave him some money라고 하는 건요 힘이라고 하는 대상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누구에게가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I gave some money 라고 하면은 우리가 돈이 좀 더 앞에 나오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줬어 그에게. 내가 그에게 돈을 줬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강조하는 대상이 방점이 어딨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할지, 무엇을 to 누구에게 라고 이렇게 말해줄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문장의 부사라고 하는 건요 이 동사의 짜투리 정보예요. 내가 돈을 준다라는 행위를 누구에게 했는가, 전달을 누구에게 했는가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달 대상에게 to를 붙여서 짜투리 정보, 배경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문장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이 친구들보다 중요성이 좀 더 낮아져요. 힘이 좀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부사예요. 짜투리. 그죠? 짜투리 정보, 추가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어떤 문법책에서 뭐 치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치환이 바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to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 to라고 하는 친구는 단순히 전달되는 물건이 어디로 도달하는지 라고 하는 느낌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요.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꿀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4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건 동사 뒤에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우리가 3형식 문장인 무엇을 전치사 누구라고 이렇게 바꿀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전치사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요 전치사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전치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to를 쓰는 친구와 for를 쓰는 친구와 of를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 선생님 to, for, of 이게 뭐가 다른 거죠? 라고 한다면 자, 일단 to가 들어가는 모든 동사들은요. 내가 소유한 물건을 단순 전달하는 거예요. 소유한 물건, 소유한 대상, 소유물을 단순 전달하는 느낌입니다. 이 to는 그냥 단순한 목적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ive, 주다.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줄 수 없겠죠. tell, 말해주다.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지식을 말해주는 거고요. send, 보내주다. 그죠? send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내줘야죠. 그죠?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물건을 갑자기 쑥 훔쳐가지고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show, 보여주다. teach, 가르쳐주다. 선생님, 가르쳐주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 전달인가요? 가르치다의 의미를 잘 뜯어보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이미 축적해온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해준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teach이기 때문에 teach도 to를 씁니다. lend, 빌려주다. 내 물건이 아닌 거 빌려줄 수 없겠죠.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이 for를 쓰는 동사들은 잘 보면 buy, make, get, cook, find, sing. 자, 잘 보시면 이 for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이유를 나타냅니다. 이 for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누구다. 그래서 우리가 이 for이 예를 들어서 I bake cake. I bake some cake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내가 케이크를 좀 굽고 있는데 이 굽는다라고 하는 수고로운 노력을 누가 원인이 돼서 하는 거예요? 너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가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너를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너를 위해서라는 뜻으로 한국어로 해석되지만 이게 그렇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buy, make, get, cook, find, sing은 대체적으로 내가 가진 소유물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자, 노력, 시간, 돈을 들여서 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력, 시간, 돈. 그래서 buy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뭔가 사준다라고 하면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돈을 써서 산다라는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make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일단 만들고 그 다음 줘야 되고 get도 마찬가지예요.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일단 얻어본 다음에 그 다음 전달해 줘야 되죠. cook도 마찬가지고 find도 내 물건이 아닌 걸 일단 가서 찾고 그걸 줘야 되죠. sing도 우리가 일단은 불러서 줘요. 이건 좀 약간 미안해요. 이 sing은 좀 약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노력과 시간과 돈을 전달해서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to가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요. 이 to들은요. 느낌이 어떠냐면요. 동사를 해서 그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요. 그냥 바로 전달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상에게 이 물건을 바로 전달하는 느낌이라면 요 for를 쓰는 동사들은요. 대부분 다 뭐냐면 일단 만들거나 뭔가를 해야 돼요. 일단 1단계가 뭔가 만들어야 돼요. 그 물건을 구해야 돼요. 구하기를 하고 만들든 뭘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상한테 전달하는 느낌이죠.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uy가 되면 일단 사고 전달. 그죠? 전달. 얘는 전달이고, 그죠? 그래서 make가 되면 일단 만들고 전달. get이면 구하고 전달. cook이면 일단 요리해주고 전달. find면 찾아서 일단 전달. 이게 단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얘는 대상까지 가는데 한 번의 행위라면 얘는 대상까지 가는데 하나의 행위가 더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널 위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내 노력과 시간과 돈을 들였어. 누굴 위해서? 널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이 buy라고 하는 친구를 예를 들어서
I bought him a cake.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나는 그에게 케이크를 하나 사줬다 라고 한다면 I bought a cake to가 아니고요. 누가 돼요? for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of는 누구만 쓴다? ask만 쓴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ask는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inquire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문장을 같은 뜻으로 말한 것, 이제 I asked him a favor. 나는 그에게 도움을 부탁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가 같은 뜻으로 말한 것은 I asked a favor to him. I asked a favor of him. I asked a favor for him. 자, 위의 문장 그에게 도움을 구했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ask라고 하는 친구의 특성상 도움을 그에게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of가 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에서 봤던 to나 for는요. 내가 그 행동을 해서 어쨌든 걔한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잘 보세요. 지금 도움을 내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움이 누구의 도움이에요? 그의 도움이죠. 그래서 이 도움이 얘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to나 for를 쓰는 게 아니라 of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ask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 전치사를 구분하는 문제. 요게 제일 여기서 가장 핵심 문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이란 순서를 깼을 때 무엇을이 먼저 나왔을 때 누구에게라고 하는 이 부사 덩어리, 이제 부사가 되는 이 친구를 어떤 전치사를 넣어서 부사로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주다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친구 뒤에다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순서로 그냥 명사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친구를 이 동사 뒤에다가 무엇을 먼저 꺼냈을 경우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고 누구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치사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삼형식 문장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직접 목적어가 뭐였죠? 무엇을이었죠. 이 무엇을 자리에다가 it, them 이 나올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는 건 사람은 줄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렇지만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it이나 them이 될 경우는 이게 Sam will give me it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Sam은 줄 것이다. 나에게 그것을. 우리가 해석은 되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 항상 이 대명사를 어디다 붙여버려요? give it 이렇게 막 하고 to me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그 노래 중에 give it to me 미안합니다. 노래 불러서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give me it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시상식에서 어떤 시상식이었는데 미국 시상식이었는데 그 프로를 보다가 그 프로의 진행자였던 사람이 약간 영국 계열 사람이었는데 그 영국 계열 사람은요 give me it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give me it 나한테 그거 내놔 give me it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물론 언어니까 뭐 이해만 되면 쓰는 건 이상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우리는 뭐 문법을 정석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정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는 우리가 쓸 수 없다, 그죠?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explain, introduce, provide, announce, suggest, recommend.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건 explain과 suggest와 recommend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explain이라고 하는 친구 설명하다, suggest는 우리가 제안하다, 그 다음에 recommend는 추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제안하다, 누구에게 무엇을 추천하다, 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해주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announce는 우리가 발표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엇을 발표하다라고 항상 써야 되고요. introduce도 우리가 소개하다기 때문에 누구에게 누구를 소개해주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introduce 누구를 to 누구에게 이렇게 쓴다는 거죠. explain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요 나에게 캐런을 소개해 주었다. no. 캐런을 소개했다. 근데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로 누구에게 무엇을 쓸 수 없고 얘네들은 무엇을 to 누구에게 라고 보통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수요동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집어드렸죠.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란 순서를 지켜야 한다. 주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친구는 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단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란 이 동사 뒤에 순서가 깨져서 무엇을이 먼저 나오면 어떤 전치사를 사용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의 핵심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도 짜투리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무엇을 자리에 대명사가 들어갔을 경우는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 무엇을이 아니라 무엇을 to 누구에게 라고 하고, 보통 이제 give it, give them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써주고 to, for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감탄문입니다. 이 감탄문은요, 선생님이 그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 강의를 먼저 보시고 핵심을 잡으신 다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감탄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탄문. 자, 이 감탄문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을 말할 때요, 이 문장에는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쓰는 문장에는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도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평서문과 그 다음에 명령문, 그 다음 의문문, 그 다음에 감탄문, 뭐 기원문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동사를 이야기할 때, 한국어로 동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동사를 뭐 주어가 누가 뭐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한다라는 느낌으로 했다, 할 거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이제 단순한 서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술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평서문이 바로 그런 친구예요. 그 다음에 명령문 같은 경우는 이 동사가요, 한다가 아니라 해라 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친구들이고요.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이 동사가 한다가 아니라 하니, 할 거니, 했니 라고 하는, 이렇게 할까? 라고 하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이고, 감탄문 같은 경우는 와, 얼마나 뭐뭐한지, 와, 정말 뭐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기원문은 아이고 뭐 하기를, 그죠? 시험을 잘 보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점이 듣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영어로 나타낼 때는 이게 우리가 이제 인간이 쓰는 5가지의 이게 영어에서 쓰는 5가지의 어떤 이제 문장 형태들인데, 이 형태들을 우리가 이 동사의 해석을 이 동사라고 하는 친구의 해석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냐면, 바로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의 앞에 어떤 순서가 오는지예요. 그러니까 동사 앞에 어떤 순서가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얘가 평서문인지, 이 동사를 한다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하니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해라 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한지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순서가 있냐면 자, 천천히 한번 둘러보게 되면 이게 기본 지식입니다. 평서문 같은 경우는요, 자, 동사를 이렇게 놓을게요. 동사를 기준으로 평서문은 이 앞에 주어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앞에 부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부사는 우리가 문장의 요소를 따질 때 부사는 전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 앞에 주어만 존재하면 우리는 얘를 우리가 뭐 한다라고 해석을 하죠. 명령문 같은 경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사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가 없고 동사가 바로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go home, 집에 간다가 아니라 집에 가라,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죠?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이게 의문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우리가 의문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물어보고자 하는 가장 뭐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어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뭐 물어보고자 하는 do나, 아니면은 뭐 did, does가 나오겠죠. 아니면 뭐 can 같은 조동사나, 아니면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주어가 나온다.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동사가 앞으로 빠졌으니까 이 뒤에는 이제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뭐 친구가 나오겠죠. 그죠? 뭐 이제 행복한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느낌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의문사가 여기에 이제 의문사까지 넣을 수가 있죠. 의문사. 그죠? 의문사가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사 앞에가 주어, 그냥 일반적인 주어뿐만 아니라 뭔가가 더 나올 때, 그죠? 이럴 때 우리가 물어보는 문장, do를 물어보면 그런 행동을 하냐고 안 하냐고 물어보고 있고, 조동사를 물어보면 그 조동사의 의미를 뭐 예를 들어 can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비동사가 앞에 나오면은 뭐 are you 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주어보다 동사가 앞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are you 하면서 are은 상태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 상태이니, 그런 이름이니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겠다는 거죠. 감탄문 같은 경우는요, 주어 앞에요 how나 what 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내가 강조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강조하는 느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주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해석이 이제 얼마나 슉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슉 하고서 주어가 동사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원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거의 볼 리는 없겠지만 may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선생님 이거 그 may로 만들어낸 의문문 아닙니까? 가 아니고요. 얘는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리고 주어가 보통 may가 우리가 의문문을 쓸 때는 허락을 나타낼 때라서 may 다음에 우리가 의문문을 쓸 때 I라고 하는 주어밖에 못 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may 뒤에다 뭐 May God bless you 이런 식으로 쓰면 신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bless가 우리가 축복하다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신이 너를 축복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기원문인데 지금 다 보시면 동사 앞에 순서가 다 다르죠. 그래서 동사 앞에 순서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이고 우리가 오늘 배울 친구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감탄문. 그래서 주어 앞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감탄하고자 하는 어떤 느낌이나 대상을 먼저 꺼내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감탄문을 쓰기 전에 우리가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탄할 때 쓰는 그 성질이나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이제 부사들을 좀 배워봐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강조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강조부사. 그래서 강조부사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쓰는 very, 그 다음에 so, 그 다음에 such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quiet이나 pretty 같은 친구도 나오는데 우리가 요 세 친구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very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매우라는 뜻이죠. 근데 이 very는요. 다용도예요. 다용도. 그래서 very는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very nice 아니면은 very slowly 이렇게 부사를 붙여도 되죠. very slowly 아니면은 a very nice girl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근데 so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자기가 꾸미는 대상, 예를 들어 얘가 so가 지금 강조해주는 대상이 형용사다. 그러면 절대로 명사가 같이 나오면 안 돼요. 얘는 명사 없이 우리가 꾸며줄 때 쓰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so nice, so beautiful 위에 있는 걸로 똑같이 해줄게요. For so nice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So nice, so slowly 너무 느리게, 너무나 느리게 그 다음에 so nice girl 이렇게는 우리가 얘는 셋 다 가능하지만 얘는 이렇게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nice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 nice 뒤에 girl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such는 so의 반대입니다. such는요 반드시 명사와 함께 써야 돼요. 함께 써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such nice 이렇게는 잘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such slowly 일단 기본적으로 such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명사와 같이 써야 된다는 건 slowly라고 하는 부사는 명사를 달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렇게 쓸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such a nice girl 요렇게요. 얘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게 있죠. 이 such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nice라고 하는 친구를 꾸미기 위해서 너무나 착한 여자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such의 위치가 very랑 좀 다르죠. 지금 보시면 very는 우리가 꾸미는 대상 바로 직접적으로 앞에 있다면 such는 이제 이 girl이라고 하는 명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girl에 붙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용사의 a nice라고 하는 이 친구들보다 어보다 앞에 나가 있죠. 그쵸? 이게 우리가 서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입니다. 자, 이거를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so를 대신해서 우리가 감탄문을 쓸 때는 우리가 how를 쓰고 such를 대신해서 감탄문을 쓸 때는 우리가 what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요거를 가지고 자 어떻게 쓰냐면 감탄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how와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사용해서 이 의문사를 우리가 의문사가 아니라 약간 좀 강조하는 느낌으로 사용해서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how는 어떻게라는 뜻의 방법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 how라고 하는 친구를 형용사 부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대상을 강조할 때는 형용사 부사랑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 형용사 부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형용사는 우리가 어떤 명사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 부사는 우리가 동사의 성질, 동사의 어떤 느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how가 만약에 형용사 부사랑 붙게 되면 얘는 갑자기 얼마나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wha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이런 느낌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야 무슨 이런 느낌이 되는 건데 이 what 같은 경우는 형용사 부사가 아니라 얘는 항상 형용사로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명사랑 같이 합쳐서 쓰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감탄문이 생겨나는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she is nice, she is kind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이 kind라고 하는 게 너무 착해요. 그럼 she is very kind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이 very kind의 very를 우리가 so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kind 뒤에 지금 명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녀는 착한 뭐다가 아니라 그녀는 착하다라는 상태만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so 자리에다가 뭘 넣는 거냐면 바로 how를 넣습니다. She is how kind. 그러면 이 how kind가 얼마나 착한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의문문에서 쓰면 그녀는 얼마나 착하니? 많이 착하니? 적게 착하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대로 의문문이 아니라 how kind is she가 아니라 how kind라고 하는 친구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문장에 강조하고자 하는 거니까 주어 동사보다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How kind she is. 이렇게 되면 보통 이렇게 이제 exclamation mark가 붙어요. 이제 느낌표가 붙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how kind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을 앞으로 빼서 how kind 한 다음에 she is라고 하면은 얼마나 친절한 이렇게 되죠. 근데 얘를 우리가 해석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동사를 보고 is가 나왔네. 그러면 얼마나 친절한지 누가 그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how kind 이렇게 쓰는 거고요. 한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릴게요. She runs very fast. 자, 여기서 fast는 우리가 빠른, 아니라 빠르게라는 부사로 쓰였죠. slowly로 보여드릴게요. slowly. 자, 그녀는 매우 느리게 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very라고 하는 친구를요. so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부사니까. She runs so slowly.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친구는 우리가 이 so를 또 똑같이 뭘로 바꿔요? She runs how slowly.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how에 붙어있는 이 how slowly를 앞으로 꺼내서 she runs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so라고 하는 친구를 how로 바꿨고요. how slowly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how slowly를 앞으로 꺼냈죠. 그럼 우리가 해석 어떻게 돼요? 얼마나 느리게 딱 이 느낌이죠. 얼마나 느리게 뛰는지 일단 동사를 먼저 해석해 주는 거예요. 뛰는지 그 다음에 누가? 그녀가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She looks pretty. 그녀는 예뻐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좀 더 붙여볼까요? In that shirt. 저 셔츠를 입으니까 정말 예뻐 보인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이 pretty에 very를 붙이겠죠. 매우 아름다운. 그죠? 매우 예쁜.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니까 pretty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so라고 똑같이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so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 어떻게 바꿔주는 거예요? She looks how pretty in that shir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how pretty를 앞으로 꺼내는 거예요. 선생님 in that shirt는 냅두나요? 쟤는 pretty에 걸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how pretty 써주고 어떻게 돼요? She looks 그 다음에 뭘 붙여요? 나머지 부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in that shirt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예쁜을 먼저 봐주고 그 다음에 looks랑 이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looks pretty니까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누가? 그녀가 어디에서? 저 셔츠를 입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how로 이제 저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감탄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속성인 형용사 부사를 앞으로 끌어내서 얼마나 그런지, 얼마나 그래 보이는지, 얼마나 그렇게 들리는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게 how고요. 자, what은 좀 다릅니다. what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what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문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말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She is nice가 아니라 she is a nice girl.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nice라고 하는 형용사가 여기 있긴 한데 이 형용사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girl이라는 명사랑 같이 있죠.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만약에 nice라는 속성을 강조하고 싶으면 she is a nice girl. 여기서 she is a very nice girl.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very nice girl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이 very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이 nice 뒤에 girl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배운 우리가 such라고 하는 친구로 바꾸는데, 자, 이 such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such로 바꿔야 되는데, 이 such는 우리가 요렇게 이 위치가 이런 식으로 어보다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such 맨 앞으로 나옵니다. 이 girl이라고 하는 친구 덩어리에 맨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such. 자, 그러면 이 such는 우리가 지금 항상 so가 아니라 such는 what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What a nice girl she i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강조하는 대상을 앞으로 지금 얘를 우리가 뭘로 바꿨어요? what으로 바꿨죠. 그죠? what으로 바꾼 다음에 what a nice girl. 여기서 지금 보시면 what이 지금 하나로 묶어 있는 덩어리가 a nice girl. 여기서 what이랑 걸까지를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what a nice girl 하면 이제 동사를 기준으로 G라는 주어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what a nice girl 하면은 야, 무슨 이렇게 착한 여자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국어로 좀 더 평범하게 바꾸면 얼마나 착한 여자아이 하고서 아까 동사랑 이어주는 것도 같습니다. 인지, 누가? 그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복수로 한번 해볼게요. They are kind kid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친절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they are very kind kids.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very가 붙어있는, very가 수식해주는 kind가 혼자서 매우 착한이 아니라 매우 착한 아이들이라는 명사까지 같이 달고 나왔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친구를, 이 very를 우리가 so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so는 명사가 없이 써야 되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very를 뭘로 바꿔준다? such로 바꿔준다. 그죠? such kind kids.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사람들은. Wow, they are such kind kids.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 such는 선생님이 how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된다 했죠? what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what. 그러면 what kind kids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써요? What kind kids 하고서 they are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야, 얼마나 착한 아이들. 그 다음에 동사를 해석해주세요. 인지, 누가? 그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죄송합니다. 의문문이 아니라 감탄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주어가 있는데 이 주어 앞에 뭔가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속성, nice나 kind 아니면 아까 봤던 뭐 pretty 이런 것들이 how나 what을 달고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how를 달고 나올 때는 how 뒤에 형용사 하나 혹은 how 뒤에 부사 하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what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반드시 이 명사, 이 what이 지금 what이 데리고 있는 명사가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what은 지금 위치가 어보다 앞에 나가 있다는 거. 그죠? 하지만 복수일 때는 어가 없으니까 그냥 what kind kids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것도 3개 한번 해볼까요? The machine is 이렇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the kid is a smart student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 아이는 똑똑한 아이다. 자, 이걸 우리가 the kid is a very smart student 이렇게 써볼까요? very smart student.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very가 강조하는 smart라고 하는 형용사가 혼자 쓰인 게 아니라 student라고 하는 친구에 묶여 있죠. 그럼 student라고 하는 명사니까 우리가 얘를 such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게 나오지? H를 눌러야 되는데 K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such가 되고, 이 such는 자연스럽게 어보다 앞에 나가야 돼요. 그죠? such. 이런 식으로. 복수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단수일 때는 항상 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such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such a smart student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such를 우리가 뭘로 바꿔줘요? 이 such를 빨간색으로 이 such를 뭘로 바꿔줘요? what으로 바꿔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돼요? What a smart student.
the kid is.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감탄문의 구조를 파악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동사예요. 동사를 보고 동사 앞에 주어가 있죠. 그럼 그 앞을 끊어보세요. 주어 앞에를. 그럼 뭐가 나와요? What a smart student이라고 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야 얼마나 똑똑한 학생인지 그 아이는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언제나 늘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로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역으로 한번 분해해 볼게요. 자, 그럼 주어가 누구예요? These children이죠. 여기를 그어보세요. 그럼 뭐가 나왔죠? How kind. 의문문도 아닌데 느낌표가 붙어 있는데 how와 kind가 이렇게 붙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착한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아니면 이 아이들은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주어가 착하다 그러니까 이게 비동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 these children are 하고서 very kind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씩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식처럼 나와 있죠. what, on, 형, 명, 주동, 어순으로 쓰이는데 what어, 형, 명, 주동 뭐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명사가 복수일 경우에는 어가 안 들어올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원리를 제가 방금 얘기한 원리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ow 같은 경우는 how는 형용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how는 형용사와 부사를 둘 다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게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친구 둘 다 재밌는 점이 뭐냐면 주어 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감탄문을 쓰는 시점은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이미 그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탄문을 쓰는 생각을 해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항상 이야기 도중에 나옵니다. 그렇다는 말은 예를 들어 wow, the boys helped me. 야, 내가 미국에 여행을 처음 갔는데 길을 잃었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소년 무리들을 만났거든. 근데 그 소년들이 날 도와줬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how kind 이렇게만 얘기해야 돼요. 와 얼마나 친절하니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뒤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the boys are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과거 형태로 써주시면 were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근데 보통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지금 보니까 그런 애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얼마나 착한지 와 진짜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누가 착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착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너가? 그게 아니고 나를 그 앞에서 이제 A라고 한 친구랑 B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 A가 착하다는 게 아니겠죠. 누가 말하면 A를 도와준 이 보이즈들이 착하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주어와 그리고 착하다고 하면 뭐 착해 보인다든 착하다든 어쨌든 얘네가 착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동사 같이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얘네 전체를 그냥 안 쓰고 how kind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사로 쓰고 싶다. 그럼 what kind boys 이렇게 써도 돼요. what kind boys 그죠? What nice boys 이렇게 써도 되고요. What nice boys. nice도 사람한테 쓰면 친절한 착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What nice boys they are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the boys are 이런 친구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 생략 가능한 게 무엇 때문이다? 이미 대화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야기를 할 거고 당연히 앞에서 말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친구는 이제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사가 나올 때에 생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앞에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략을 할 수 있을 때는 뭐냐면 대화 속에서 주어와 동사를 파악 가능할 때 이때는 우리가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야야야 어제 지니가 달리기 대회를 했는데 전교 1등을 했어. 그래서 100m를 뭐 5초 만에 들어왔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how fast 여기만 얘기해도 돼요. 당연히 누가 빠른 거겠어요? 지니가요. 그죠? 그리고 걔가 이제 그 친구가 뭐 달리기를 했으니까
달리는 거를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달린다라는 행동. 그러니까 how fast만 써도 되지만 우리가 how fast she runs라고 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 how fast she is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굳이 달리는 느낌을 강조해주고 싶으면 how fast she runs에서 동사까지를 아예 다 써줘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와 진짜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how fast 하면 끝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어렵고 규칙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아니까 그죠? 그냥 얘기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고 하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what a pretty doll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야 얼마나 예쁜 인형인지 그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생략된 주어 동사도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돌 하나니까 이시겠고요. 대명사 써주면 되죠. 그리고 뭐 비동사 정도가 생략이 돼 있겠죠. it is. 그죠? 항상 거의 비동사 정도가 생략이 돼서 예쁜 인형인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감탄문 친구들은 그래서 요 정도인데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뭐냐면 what은 반드시 내가 무언가를 쓰던 간에 가장 마지막에 뭘로 끝내야 한다? 명사로 끝내야 한다.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즉 주어 동사라고 하는 걸 끄었을 때 이 앞에 반드시 what은 명사로 끝나야 한다는 거. 반드시. 그리고 만약에 이 w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what을 쓴다면 만약에 명사가 한 개인 경우에는 이 what은 어보다 앞에 나온다는 거. 이건 우리가 such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how를 쓸 때는 how는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를 쓰되 여기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명사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어디 앞에? 주어와 동사 앞에. 그래서 what 어쩌고 저쩌고 명사 주어 동사. how는 형용사 부사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절대 명사는 쓰면 안 된다. 주어 동사 앞에. 요거를 구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자잘한 순서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사의 느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제도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how gently she behaved. 예를 들어서 우리가 behave가 우리가 이제 행동하다는 뜻인데 gently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되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매너 있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온화하게 부드럽게 아니면 신사답게 아니면은 이제 되게 정중하게 그녀가 행동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시제도 우리가 해석할 때 조심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a nice car she had.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야, 얼마나 좋은 차를 가졌는지 그녀가 가지고 있었는지 그녀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헤드의 과거 느낌을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는 연습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거를 어디와 항상 동사와 이어서 이야기를 해준다. 앞에 있는 것도 동사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해주시면 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 오답으로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How a nice car. 아니면은 이렇게 how nice cars. 어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what이 들어간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이런 식으로 복수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How nice cars she had. 이렇게는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가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cars라는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what nice cars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감탄문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how wonderful 얼마나 멋진지, 그죠? 여기 이제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It is.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고요. What a great palace. 자, 여기서는 보니까 내가 감탄하는 대상이 멋지구나 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 느낌이 아니고요. 멋지구나 라는 게 아니고요. 멋진 뭐구나? 궁전이구나. 자, 내가 감탄하는 대상이 지금 우리가 명사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how가 아니라 야, 무슨 이렇게 멋진 궁전인지 여기에 아마 it is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얘가 또 생략이 되어 있을 겁니다. What a great palace it is.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네, 여기 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법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대화문이랑 본문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